안녕하세요. 폴리우리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치 슬라브 스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질 폼이고요. 배치 폼은 이제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1번에 해당이 안 되고 2번 이렇게 한 회분 한 번에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슬라브 스톡 폼이 연속 생산에 맥스 포밍 있고 컨벤셔널 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포밍 방법 말고 이렇게 배치로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이 제 음성이 겹쳐가지고 다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뒷배경 화면이 좀 다른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연질 폼이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로 폼의 종류하고 발포 방식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성형기술연구소니까요. 성형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연질 폼 자체 종류는 연질 폼이고요. 성형 방법이 슬랍 스톡 폼, 몰디드 폼입니다. 슬랍 스톡 폼은 연속 라인이 있고 배치 라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컨벤셔널 폼, 이건 이제 스폰지 일반 폼을 말하는 거예요. 하이 로드 베어링 폼, 그 다음에 하이 레질런스 폼,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여기 ETC는 뭐 메모리 폼 이런 거겠죠. 아니면 고 PPI, 저 PPI 이런 식으로 특수하게 쓰이는 폼들을 말할 거고요. 뭐 레티큘레이티드 폼이 또 여기에도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 성형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폼에 대해서 분류를 했어요. 세부사항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번 몰드 폼은 성형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했어요. 핫 큐어하고 콜드 큐어. 그래서 메모리 폼도 이 콜드 큐어에 해당하죠. 폼의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느 방식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의해서 좀 달라지니까 이거는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배치 슬랍 스톡 폼을 다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영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요. 메모리 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몰드 폼이 아니고 연속 슬랍스톡 폼으로 생산해서 커팅해서 쓰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침대 매트리스 만드는 건데 이 영상 간단히 보고 메모리 폼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폼은 별도로 원료와 물성을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기본 내용은 아니거든요. 좀 심화학습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딱 누가 봐도 연속 라인입니다.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가 길게 있고요. 여기는 커팅입니다. 커팅 보여주고 있고 이 안에 이제 베이킹 룸이죠. 이 안에 따뜻하게 돼 있어서 이제 큐어링이 일어나고요. 지금 토출입니다. 토출. 믹스 헤드 여기 토출구 2개짜리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요. 지금 발포 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 중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표식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거나 할 때 표식을 이렇게 큰 종이 같은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커팅이 되기 전까지 이제 큐어링이고요. 색깔이 바뀌었는데 아까 폼하고 다른 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커팅하고 있고요. 밴드 나이프나 밴드 소우로 커팅하고요. 블럭이 만들어지면 이걸 이송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좀씩 넘기면서 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 폼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턴테이블이 회전하면서 밴드 나이프네요. 밴드 나이프로 이렇게 일괄 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대략 한 10T, 15, 12, 3T 이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잘라가지고 이제 여러 개 물성이 다른 폼을 쌓아가지고 매트리스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작업이 뭔가요? 여기도 재단 작업이네요. 아마 좀 더 트리밍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정밀하게 두께를 자르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하네요.
여기는 이제 저거는 이제 버리고 요걸 쓰겠다 이런 거 같고요. 넘어갈게요. 좀씩.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색깔 폼이 있는데 이렇게 적층을 하죠. 여기 하나, 둘, 지금 3개 정도 각기 다른 폼을 색깔로 보면 적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위에도 또 이렇게 하나 더 넣고요. 이게 이제 노하우죠. 여러 개의 물성이 다른 폼을 놓아서 이제 사람이 누웠을 때 지지력하고 이제 그 몸을 뒤척일 때 충격 흡수,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기성 이런 거 다양한 물성들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층의 폼을 가지고 이렇게 적층을 해서 침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바깥쪽 사이드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트리밍을 한 다음에 결국은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접합을 해서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죠. 이 전체 공정을 굳이 제가 다 설명드릴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게 지금 메모리 폼으로 매트리스를 만드는데 메모리 폼을 연속 공정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다. 근데 우리가 메모리 폼을 보면 다른 몰드 폼이죠. 배기 같은 거 그런 몰드 폼으로 생산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메모리라는 기능을 가진 폼인데 생산 방식은 두 가지를 다 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게 아니고 메모리 폼이 아니고 요거죠. 메모리 폼을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연질 슬랍스터 폼은 여기에서 이 영상으로 이제 설명이 끝이에요. 설명 추가로 이제 심화학습에서 별도로 이제 드리는 거고 기본 학습은 여기에서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배치 프로세스의 이제 이번 주제죠. 배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상이고 한국의 침대 공장 이렇게 영상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침대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또 전체 영상으로 옮기고요. 시작부터 출발해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 끄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거는 요약을 몇 초간 한 거예요. 요약을 해서 침대 이렇게 만들어서 꽉 누워보는 것까지 요약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발포 공정입니다. 여기 믹스 헤드가 내려오는데 여기 안에서 회전에 의해서 여기 믹싱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벌써 여기 보시면 바닥에 믹싱이 안 된 채로 원료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디테일 면에서 보면 조금 놓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발포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사이드로 이렇게 나가주면은 이제 커팅해서 버리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쭉 이 상부 방향으로 발포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불량이 될 겁니다. 그런 디테일 부분이 조금 빠졌네요. 아마 그 양이 지금 원료 투여하는 양에 비해서 초기에 믹싱 안 된 떨어진 양이 별거 아니어서 무시할 수준이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믹싱돼서 나오는 걸로 보면 거의 OLMDI 폼이고요. 이렇게 지금 믹스 헤드가 이렇게 일자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이제 이동한 이유는 한 번에 부었을 때 이쪽 구석 내 귀퉁이에 충분히 원료가 흘러가지 않아서 폼 높이가 가운데로 높고 내 귀퉁이는 낮은, 그러면 이제 그 폼을 쓰는 폼이 이 사각형으로 딱 잘라서 써야 되는데 로스가 많이 생기죠. 발포가 일어나고 있고 다시 보면 토출이 거의 되기도 전에 이제 이쪽에서 발포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조절한 거예요. 반응성을 정밀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분량이 적게 납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다 쏘고 여기 구석구석까지 다 흘러간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온다. 그러면 두 가지를 잃는 겁니다. 생산성을 잃는 거고요. 그 성형 분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발포가 여기 떨어짐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렇고요.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불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당연히 생산성은 이 반응 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반응이 빠른 게 좋고요. 근데 반응이 빠른 만큼 이제 그 흐름 종류, 흐름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직접 폼 속까지 불량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빨리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려 나가는 부분이고 이 속은 멀쩡하다 그러면 어쨌든 반응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흐름의 영향 요인은 이제 이 상부에서도 보이는 그 외관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제 기포 같은 게 있죠. 영향을 받습니다. 자, 폼을 뒤집어서 바닥 부분을 이제 비닐을 깔고요. 이 바닥 부분은 경화가 좀 느립니다. 상부보다. 아무래도 히트 로스가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놓으면 이제 찐득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깔고 하고요. 지금 작업은 프레스 하는 건데요. 크러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크러싱 이제 눌러서 깨뜨리다 이런 개념인데 셀의 오픈셀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제 메모리 폼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메모리 폼은 메모리 폼인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메모리 폼일 것 같습니다. 느낌상은 그 오픈셀과 클러스터 셀 양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클러스터 셀이 너무 많으면 이제 수축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이유는 이제 재단을 해서 원하는 폼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재활용해서 그 리본디드 폼 같은 걸 만들어 쓰게 되겠죠. 아니면 화학적 재활용으로 해중압 같은 걸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커팅하는 걸 이렇게 보면 화면에서 자세히 보여줄 건데요. 보이드 이제 그 에어 기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제품 내부 중심 센터의 부분에도 계속 있으면 불량이지만 사이드에 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불량으로 치는 건 아니에요. 우레탄 폼이 원래 기공이 많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침대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잘라져 나가는 부분에는 뭐 문제될 게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상 이 정도로 볼 건데 이 뒤에 침대 만드는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거도 이제 보면 재밌습니다. 저는 여러 번 돌려봤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박스 모양에다가 발포를 해서 이렇게 큰 박스 모양에다가 발포를 했다. 그리고 믹스헤드는 이 연속 라인에 슬랩스톡 연속 라인에 믹스헤드 같은 걸 썼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이 위치 높이 같은 경우도 정밀하게 조절해서 최대한 바닥에 근접하게 이 위치를 놓음으로써 액이 떨어질 때 이 기포를 쌓고 떨어지는 거 확률을 줄여주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 이제 이렇게 필터를 달아가지고 액이 충분히 이렇게 퍼지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요 다음 영상 두 개는 여기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하고 영상을 바로 보겠습니다. 영상은 다 이 47초 또 1분 몇 초짜리 짧은데요. 믹스 헤드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용기에 액을 들이부어 가지고 믹싱하고요. 가운데 이제 모터가 있어 축이 있어 가지고 임펠러가 이 안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오픈 몰드 타입이고요. 이게 고정이면 이게 이동하고 이게 이동하면 이게 고정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고정일지는 보시면 알겠는데 보통의 경우에 몰드가 이동합니다. 몰드가 이동해야 여기를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몰드를 빼내고 여기 또 쏘고 빼내고 또 쏘고 하는 방식이고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고요. 세미 오토 있습니다. 세미 오토 배칭 포밍 배치에 ing가 붙었네요. 배칭 포밍 머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폰지 만드는 거고요.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소리 껐고요. 초반에 그냥 들이부어 버리네요. 다시 처음 시작.
보시면 여기 부분에 지금 TDI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폴리오로 이미 나와서 돌고 있을 겁니다. 영상 앞부분이 잘렸고요. 애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자, TDI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TDI 나온과 동시에 5초에서 여기 밑에 뚜껑이 거의 열릴 겁니다. 5초 정도. 그리고 이제 몰드를 이렇게 빼내고요. 뚜껑을 닫죠. 여기 밑에 턱이 있어서 이쪽으로 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발포는 역시 마찬가지로 토출과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꽤 올라왔죠. 벌써.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뚜껑을 덮죠. 뚜껑을 덮는 이유는 이 가운데 부분이 볼록 올라오게 되는 걸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깨가 지는 부분을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 가운데 완전히 가운데 한가운데입니다. 위아래 전부 한가운데 밀도 조절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일단 이전 영상으로 다시 가서 조금 모자란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관이 있는데 TDI하고 폴리올이 요거 하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죠? 잠깐만요. 아니, 다른 배관이 TDI 따로 들어오네요. 따로 들어오는데 지금 잘 안 보이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폴리올이 이거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모터하고 임펠러가 잘 안 보여요.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보이네요. 여기 축이, 임펠러 축이 살짝 보이네요. 밑에 뚜껑이 열리는 방식이고요. 네, 이런 방식의 폼은 대체로 그 TDI 폼입니다. TDI 연질 폼이고요. 배치 폼이고요. 다시 자료로 가서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DI하고 폴리올 아마 이액형으로 그 폴리올 같은 경우는 첨가제들이 다 이제 그 믹싱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런 포밍 하는 데는 베이스 원료를 사다가 하나씩 그 계량하면서 처방을 해가지고 쓰는 형태가 많습니다. 왜냐면 폼의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원료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 거죠. 이제 요거는 앞에하고 조금 다른 게 공정이 똑같은데요. 용기에다 믹싱하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양이 작은 원료들을 별도로 정밀적으로 계량을 해가지고 들이붓습니다. 이미 처방된 원료를 쓰면은 이제 그 처방의 변동에 따른 어떤 변화, 그러니까 제품의 다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 기술을 여기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믹싱만 여기서 해가지고 다양한 폼을 제조하고 싶은 상태에서 이렇게 캐탈리스트를 이제 첨가제들 종류를 별도로 이렇게 넣는 건데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 하고요. 소리를 미리 끄겠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렇게 배치 포밍 플랜트 세미 오토매틱이라고 있네요. 여기도 세미 오토매틱이라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폴리올하고 TDI 이건 베이스 폴리올이겠죠. 이게 이제 별도로 주입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베이스 원료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첨가재료만 발포제, 정포제, 뭐 촉매 이런 것들만 이제 별도로 정밀적으로 계량해서 넣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폴리올엔 TDI가 오토 웨잉 이렇게 써있죠. 자동으로 들어간다. 비율인 것 같습니다. 수량 95대 37.5. 요건 이제 첨가제를 계량하는 거죠. 촉매 계량하고 지금 이 상태는 폴리올이 지금 이렇게 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차가 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폴리올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TDI가 나오는 그 배관입니다. 굉장히 이 넓은 거는 한꺼번에 TDI를 확 쏟아붓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TDI가 천천히 들어오면 반응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들이붓고 5초 믹싱하고 부어버 이 밑에가 열릴 겁니다. 이 밑에가 이 고속 회전 임펠러고요. 폴리올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폴리올 들어오는 게 멈추자마자 아마 TDI를 부을 겁니다. 이미
이 첨가 재료들은 이제 TDI가 들어오기 전에 다 부어져서 믹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지금 털고 있는데 촉매 발포제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 TDI 쏟아지고 1초, 2초, 3초, 4초, 5초에 터집니다. 이렇게 밑에가 열리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지금 클리닝을 하고요. 용기와 임펠러를 클리닝을 하고 로드셀로 하네요. 이 플로메타로 이걸 붓는 게 아니라 로드셀로 들이붓는 것 같은데, 그럼 요거는 별도로 로드셀이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호퍼 같이 생긴 상태에서 TDI가 정량이 돼 있는 상태로 쏟아부어지는 거고요. 폴리올은 요거를 로드셀을 어디다 달았을까요? 참 애매한데 잘 모르겠네요. 네, 로드셀로 한다고 돼 있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몰드가 움직이죠. 이 믹싱 장치는 그대로 있고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도출됩니다. 폭포수처럼 그냥 확 부어버리죠. 밑에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몰드를 빼내고, 사람이 여러 명이네요. 제가 보기 한 2명 해도 될 것 같은데, 레일이 있고요. 여기 보면 밑에 이 레일이 있죠. 이제 몰드 옆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유발포에 뚜껑을 안 닫네요. 블럭이 라이스, 그러니까 폼이 라이징이 일어나고 그다음 가스 릴리스, 헬스 버블이 터지는 거죠. 보면 뚜껑을 안 덮으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굴곡들이 있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고 내려와 있고 올라와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이게 로스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거의 그 TDI 폼들은 완전 오픈셀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터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뚜껑 닫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블럭을 위치 이동시켜서 이제 큐어링을 하거나 커팅을 하거나 하겠죠. 뭐 영상은 이 정도로 감상을 마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믹스 헤드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용기에 믹싱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별도로 계량해서 붓는 건 없지만 여기서는 계량해서 부어서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더 커 보이죠. 사이즈가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자체 처방 기술을 가지고 포밍을 하는 거고, 여기도 자체 처방 기술이 있을 건데 아마 프리맥스 탱크 같은 게 있겠죠. 미리 믹싱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그래야 이제 여기도 제품을 다변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비가 조금씩 차이 나는데 가격은 물론 이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센서하고 제어 장치가 있는 것일수록 비싸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원시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임펠러 이렇게 그 고속 그 핸드드릴 같은 걸로 믹싱을 한다 해서 이게 그 폼이 불량이 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면 원시적인 장비라도 완전 양호한 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비가 좀 별로 부족하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다 우리 직원 중에, 그러면 이런 원칙을 잘 파악하게 해서 하면은 좋은 기계 넣는 것보다 훨씬 잘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죠.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든가. 결국은 이제 그 원료 처방하고 대별되는 공정의 문제는 믹싱의 문제고요. 믹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지금 보신 것들은 그 연속 라인하고 이제 배치 포밍 둘 다 지금 이전에 이제 컨벤셔널 포밍 라인, 그 다음에 맥스 포밍 라인 둘 다, 그 다음에 배치 포밍 라인 셋 다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원료를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압 발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압 발포기 2번은 없어요. 이런 라인에는 고압 발포기는 안 돼요. 그리고 셀 레귤레이션도 고압 발포기는 되게 힘들어요. 클로셀을 유도하는 방식 쪽으로 되게 특화된 그런, 그러니까 라미나 플로우 이런 방식 고압 발포기가 유리한데, 그게 아니고 셀을 작은 PPI부터 큰 PPI까지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압 발포기나 아지테이터 믹싱도 셀 레귤레이션을 하기는 쉽진 않죠. 저압 발포기 형태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이 맥스 포밍 라인이 가장 이제 그 발전된 형태의 라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비율로 보면은 아지테이터 믹싱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믹싱의 문제는 잘 믹싱하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초유하고 후유
여기 후유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말고 여기 할 때 이 영상 한번 조금만 더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전에 TDI가 쏟아지기 전에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딱 이 상황인데요. 지금 TDI 나오기 전에 지금 폴리올이 이렇게 쫄쫄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믹싱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흐르고 있어요. 믹싱 되고요.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고 있어요. 열렸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열렸는데 이게 정말 미세한 양이라면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믹싱의 문제에 걸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료 처방의 문제와 믹싱의 문제에 상충되는 관계, 원래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데 상충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싱의 문제가 원인인데 원료 처방의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리 원칙, 그 초유에서의 몇 방울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후유에서의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충분한 믹싱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잡아놓고 처방을 컨트롤 해야지 이게 다양한 폼의 양호한, 다양한 물성을 가진, 다양한 특징을 가진 폼들의 양호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건데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처방도 문제고 그러면 오리무중이 돼버리겠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생산 설비를 놓으면 되겠다. 이상입니다. 자,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